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두 번의 대출 규제 이후 경매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경매 사기와 왕초보 1대1 멘토링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질문 중에 특히 규제 이후에 이제는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무주택자인데 대출이 되는 건가,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 규제의 핵심 두 가지, 규제 이후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투자자 유형별 맞춤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최근에 발표된 핵심 규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27에 발표된 대출 규제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는 여전히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입 의무가 없어 단기 매도자들도 가계대출을 활용했지만, 이제는 전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단순히 대출 회수뿐 아니라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는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97 대책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액자본으로 빌라나 아파트를 낙찰받아 단기 매도를 하는 전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에서 사업자를 이용한 대출을 활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냈었는데요. 이제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수도권 사업자는 막혔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것이 현재 대출 규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제 이후 경매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 입찰자가 소폭 줄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하던 단기 매도 인원이 빠지면서 입찰장에 들어오는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경쟁이 줄었으니 준비된 사람에겐 낙찰 확률이 올라간 셈입니다. 둘째,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입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보유자이거나 전입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입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가 투자자 위주에서 실거주 위주로 무게가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 셋째, 지역 분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업자 대출이 막혀서 소액 투자가 어렵지만, 지방은 여전히 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이어가고 싶은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투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도권 경매 시장에서 경쟁자가 빠지면서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단 6개월 전입 의무와 DSR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 연봉, 한도, 전입 계획을 먼저 확실히 세운 뒤 입찰에 나서야 합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경쟁이 줄어들었으니 지금이 사실상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의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1주택자는 수도권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만 대출이 나옵니다. 즉, 새 집을 낙찰받으면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방 물건으로 눈을 돌리거나 갈아타기를 할 경우엔 기간, 지역 조율을 잘해야 합니다. 중간에 단기 월세라도 거주할 각오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 레버리지가 막힌 지금 다주택자와 매매사업자는 지방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여전히 지방에서 가능하고 전입 의무도 없기 때문에 단타 전략을 유지하려면 지방 물건이 답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매사업자가 단발성으로 한두 건만 하고 중단하면 세무당국에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일관된 사업 행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입찰 경쟁자가 줄었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으로 단기 매도 전략을 실행하거나 임대, 전세를 통한 현금 흐름 전략을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혹은 사업자 등록이 부담되는 직군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를 내기 어려운 직군은 대형 아파트가 전략이 됩니다. 매매사업자는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물건에서 건물분, 부가세 10%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8억 6천짜리 물건에서
건물분의 가격이 약 6억 8천이니 매매 사업자는 10%인 6,800을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대형 아파트는 경쟁이 줄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직군의 분들은 틈새를 이용해 저렴하게 낙찰받고 2년 보유하여 비과세까지 노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꼭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포지션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권역을 정하세요. 수도권에서 갈 것인지 지방으로 이동할 것인지. 셋째, 대출 조건을 점검하세요. 가계대출이면 전입과 DSR 여력을, 사업자 대출이면 지방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꼼수와 편법은 배제하세요. 하금융, 자금 유용, 전입 의무 위반은 결국 큰 리스크를 불러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석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번 대출 규제는 경매 시장을 끝내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 중 일부를 걸러내어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만든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는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고 매매 사업자는 지방에서 단타 전략을 이어가며 현금 보유자는 경쟁자 없는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위기가 아니라 남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반드시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